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3월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야 할 현장 중 하나가 바로 캠퍼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탈종교화, 그리고 청년들의 신앙 이탈까지 달라진 캠퍼스 선교 환경은 새로운 선교 전략과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캠퍼스 선교는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이 가장 절실한 과제일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캠퍼스 선교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 학원 운동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길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변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종교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다. 한때는 전도의 최전선이었던 캠퍼스가 이제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공간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불안과 경쟁,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복음의 진리와 참된 사랑에 목마른 청년들은 여전히 캠퍼스에 있다. 대형 집회보다는 1:1 사역이, 직접적인 복음 전파보다 삶의 동행과 돌봄이 더욱 필요한 지금, 캠퍼스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학원 복음화 협의회 상임대표이신 김태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서울 책임 간사를 맡고 계신 김문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롬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새 학기를 앞두고 무척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캠퍼스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캠퍼스 내 복음화율이 감소하고 있고 캠퍼스 선교가 이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 분이 체감하시는 현재 캠퍼스 선교 현실 어떤지 진단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현재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특히나 80년대와 90년대 캠퍼스의 부흥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현재 많은 위기를 느끼지만 또 동시에 현장에서 여전히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양성되는 그런 현장을 볼 때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희망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문찬 목사님. 예, 현재 캠퍼스 선교는 명백한 구조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캠퍼스 현장에서도 기독 대학생들의 양적 축소와 또 질적 약화라는 그런 이중적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보면 기독 청년들의 신앙은 오히려 깊어지는 양극화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에 저희 서울 CCC 금식 수련회 통계를 좀 보면 2023년에는 약 1,009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2024년에는 1,278명, 그리고 작년 2025년에는 1,38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보다는 그 신앙적 깊이가 더하기에 헌신도와 충성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2026년 이 신학기 사역에 대해서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순호 목사님.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 전체 성도 수가 219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고등학생이 7만 명이고요. 중학생은 7만 명. 이렇게 3%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출석 기준이 아니라 재적 기준이기 때문에 실출석은 1.9%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 제가 교목을 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에서 보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지가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근데 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저희가 해마다 세례식을 하고 있는데 23, 24, 25년 450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비신자
학생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과 또 구조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구 목사님, 학원 복음화 협의회 상임 대표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캠퍼스 선교단체 또 활동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현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전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또 캠퍼스 사역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기독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학생 복음화율이 3%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5년마다 대학생 의식 조사를 저희 학복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4년 전 통계이지만 22년도 저희 조사에서는 15%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조사하면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감소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약간 신앙이 양극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에 있는 그 기독 청년들의 그 사역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코로나 이전의 사역을 회복했고 또 몇몇 단체들은 더 성장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최근에는 전혀 다녀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려만큼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쁜 상태는 아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까 이제 그 넌크리스찬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그런 그 사역의 가능성도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CCC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CCC 사역이 올해로 68년이 됐습니다. 곧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한국 캠퍼스 선교 역사를 써왔던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퍼스 사역 과거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한국 CCC의 68년 역사를 좀 돌아보면 가장 큰 변화는 약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 집회의 시대에서 소그룹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973년 모두 다 알다시피 엑스폴로 74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 32만 명이 등록을 하고 밤마다 약 한 100만 명이 모여서 철학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CC 역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가 270만 명이었는데 그중 10% 이상이 5박 6일 이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전후로 CCC도 상당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온라인 사역의 역량을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CCC는 2025년 디지털 전도 도구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사역의 중심에 들어오면서 이제 온 오프라인이 연동되고 MZ 세대들의 필요에 맞추는 전략을 통해서 전도와 수모임이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맞추어서 홈페이지 개편과 체포시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캠퍼스 중심에서 이제는 입체적 복음화로 사역 영역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그러한 핵심 구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캠퍼스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또는 청소년, 가정, 직장인까지 사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역설적인 변화는 선교적 확장입니다. 2025년 저희 CC 단기 선교 파송이 역대 최고인 3,39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학생 단기 선교사도 15개국에 29개 지역에 약 한 100명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지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CC 우리 박승민 대표님은 작년 2025년 아시아 미션 워크숍에서 위기의 시대에 근본으로 피보팅하자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C는 그런 대중 동원이 아니라 소수 정예 제자로, 그리고 오프라인 집회가 아닌 온오프 융합 전략으로 복음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좀 성격과 사역하는 스타일들이 바뀌고 있군요. 예. 요즘 청년 사역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멘탈 헬스라는 키워드인데요. 최수록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고민과 필요, 어떤 지점에 좀 많이 모여 있는지요? 대부분 이제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돈이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그리고 좋은 학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과 그 높이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의 그 아이들의 그 절망감이 생각보다 좀 심합니다. 특별히 우리 OECD 국가 중에 14년 연속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그중에서도 10대,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네. 하루에 41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그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신자 학생들에게 더욱더 쉽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멘탈 헬스는 우리가 돈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예. 스트레스만 받아도 예. 무조건 뭐 마라탕을 먹거나, 마라탕. 네, 혹은 어떤 친구는 쇼핑을 하거나. 예.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죠. 과거에는 이게 덕질을 한다는 표현이 부정적인 예, 인식이었지만 이제는 한 뭐 캐릭터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그곳에서 자신의 그 불만족과 어려움들을 표출하는 문화가 더 형성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도박을 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절제와 감사와 만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은 성경적 가치관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청년 세대에서 겪던 고민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캠퍼스 선교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전도 방식만으로는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만날 수 없다는 진단에서 이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그간 여러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단독 집회보다는 지역 연합 기도회 또는 디지털 활동들로 이 캠퍼스 연합 예배 같이 또 연합 사역의 흐름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목사님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이제 각 단체들이 이렇게 사역이 잘 될 때는 아이러니하게 더 연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캠퍼스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연합의 마음이 생겼고 비교적 지금 캠퍼스 선교 단체들 간의 연합은 아주 잘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약간 목마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자야 61 또 WOG 같은 단체와 학복협 소속인 14개 선교 단체들 그리고 지역교회까지 연합하는 집회를 이제 캠퍼스에서 4번을 가졌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갖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도 계속 참여를 했는데 거기 이제 캠퍼스 간사님들이 이제 단체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특히 상담 부스를 운영했는데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상담을 많이 신청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신앙적인 상담 또는 삶의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그 열매로 그 연합 사역의 열매로 캠퍼스별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기연 활동이 굉장히 그 약화되고 이렇게 없어진 데가 많았었는데 이 기도 모임이 살아나면서 기존의 기연 학생들도 어떤 자극을 받고 그래서 기연 학생들의 활동도 회복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작년 1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연합 사역을 올해도 좀 더 이어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상담이라던가 기도 모임들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역의 중심이 또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간사 중심에서 학생 리더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목하게 되는데요. CCC 역시 과거에는 간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학생 주도 사역이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체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간사 중심에서 학생 리더십 중심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방법론의 변화가 아니고 캠퍼스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CCC는 학생 주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현장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사실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그런 변화 사례를 좀 보면 예. 첫 번째는 저희 서울 CC 같은 경우는 매년 캠퍼스별로 학생 임원단을 선발하는데요. 그 대표단에 들어가는 순장들 규모가 6명에서 8명 정도로 세워져서 직접 캠퍼스 사역을 기획하고 또 주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230명 정도의 학생 리더십이 44개 캠퍼스에 서울 CC 사역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형태는 단순한 간사들의 도우미 역할이 아닌 자발성에 기인한 주도적 사역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이라든지 정기 모임이라든지 또는 수련회, 선교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기획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전임 사역자, 즉 캠퍼스 간사로 또 지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매년 그러한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김태구 목사님께서도 그동안 청년 주도의 사역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네. 예,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캠퍼스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많은 단체들이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CCC가 아주 이렇게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CCC 사역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니까 또 이렇게 네임밸류 덕분을 이렇게 덕을 많이 보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게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걸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CCC의 그 선전을 보면서 제가 그 대표님하고 깊이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핵심이 바로 학생들이 주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CCC에서는 캠퍼스 사역의 명칭을 SMV, 그래서 스튜던트 레드 무브먼트, 학생 주도 운동이다. 이렇게 아예 철학을 거기에 담아서 부른 것을 보고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바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 캠퍼스 사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선교단체 사역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캠퍼스 선교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지역 교회와의 협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수록 목사님,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이 바로 교회와 학교를 연결짓는 사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캠퍼스 선교 모델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억에 남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과거와 달리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예 개념조차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이 저한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를 모릅니다. 예. 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와버렸고 또 어떤 친구는 제가 회비가 없는데 교회 가도 되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주일날마다 헌금 내는 걸 회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와도 되냐. 교회가 이제 아무도 아무렇게나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 교회와 지역 학교를 연결했더니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사역자의 역량이나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오는 것은 한 학기 만에 120명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경험하고 정착하면서 이제 특히나 중고등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뀌는 거죠. 저희에는 이제 이 사역을 캠퍼스와 연결해서 캠퍼스까지도 이 아이들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캠퍼스 선교 이후에 학생들이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는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선교단체와 교회가 각각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네, 사실 선교 단체와 지역 교회는 상생의 관계라고 봅니다. 우선 서로가 신뢰하고 또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교회는 선교 단체의 학생들을 빼앗긴다고 여겨서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기독 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또 선교 단체에서 활동적인 학생들이 사실은 교회의 임원단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교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많이 훈련받고 성장하는 기회를 교회가 지지하고 선교 단체는 그렇게 훈련을 마친 학생들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학생 리더십을 1년 단위로 교체하면서 선교 단체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우리 최세롬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이름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 청년들이 이제 대학에 또 교회 청년부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페이스북이나 같은 그런 SNS 오랫동안 그것을 관찰했는데 제가 오해를 했던 것은 저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학생들 대부분이 넌 크리스찬 학생들이다. 그것을 알고 제가 굉장히 감동도 받고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이 되게 교회하고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캠퍼스 선교 단체하고 어떤 연계하는 연합 사역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학보교업 소속 캠퍼스 선교 단체들과 또 중고등학교에서 하시는 그 사역 학생들과 연계하는 연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은 상황들이 다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에 맞는 또 캠퍼스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 또 창의적인 전도 전략 개발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지 또 올해 계획하고 계신 주요 사역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 좀 여쭐게요. 예. 학원 복음화 사역은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신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하고 교회까지 초대하는 총체적인 과정인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청소년부 사역자 혹은 특출난 어떤 한 명의 사역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3세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또 교사들의 협력, 이 모든 네트워킹이 연결될 때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캠퍼스까지 연결이 돼서 아이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제 신학교에 이 학원 복음화 과목이 개설이 돼서 우리 신학생들을 발굴하고 학원 선교사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대, 아신대, 장로의 신대원 동아리
이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문적인 사역자가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져서 이제 사역자와 그리고 대상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원, 전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사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전도, 맞습니다. 예, 선교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예, 두 분 또 말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CCC는 사회의 가장 핵심을 전도 사역에 포커싱을 예. 매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서울 CCC가 올해 1월 초에 전체 순장 수련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때 약 한 300명의 예비 순장들이 좀 참여하면서 전도의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도록 훈련 코스 중에 반나절 정도를 서울 시내에 이 300명을 그룹별로 해서 다양한 공간에 가서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요. 약 한 170명 정도가 그 현장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단순하게 전도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고 특히 그것을 통해서 영접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감동이 되었고 그것을 캠퍼스 현장에도 접목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학생 주도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매년 시대마다 또 전도 전략을 달리하고 또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캠퍼스 전도 프로젝트 공모전이라 해서 모든 캠퍼스 학생들에게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한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대학을 선발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모에 선발된 그러한 캠퍼스에는 일정한 전도비도 저희들이 모금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서울 CCC는 매년마다 여우사이라 해서 여기 우리 사랑 이야기라는 주말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매년 신입생들을 한 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초청하고 그래서 기존 학생들을 포함해서 1,500명 정도의 전도 집회를 4월 초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전도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그 시대에 맞게 그 전략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예. 예, 저희 이제 학보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사역을 하는 단체는 예. 아니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사역을 잘 하도록 지원하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해주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각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사역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생존이라는 여기에 이렇게 몰입이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저희가 보면 각계 전투라는 것처럼 다 각자 열심히 하는데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배우기도 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5월 달에 저희가 연합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단체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위원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 한국의 그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그 프라 포럼이라고 해서 한 해외에서 포럼을 한 7년 만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각 단체의 사역이 깊이 있게 나눠지고 또 우리가 서로 배우고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위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캠퍼스 선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동안 캠퍼스 선교가 한국교회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면 캠퍼스 선교의 한국교회 미래가 달렸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바라보는 캠퍼스 선교 중요성, 함께 그 가능성과 희망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현재 연세대 캠퍼스와 또 신촌 지역
캠퍼스 사역의 팀장으로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연세대 대표단들과는 매주 월요일 저녁 한 7시부터 10시까지 그 학생 리더십과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의는 대표 순장이 주도합니다. 근데 그리고 화요일은 이들과 함께 송도 캠퍼스에서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순모임과 또 송도 채플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송도에 오지 못하는 순장들은 신촌 캠퍼스에서 또 전도 모임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신촌에서 정기 캠퍼스 채플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일 신촌 캠퍼스와 송도 캠퍼스에는 1시간 정도 큐티 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캠퍼스는 살아있고 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캠퍼스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캠퍼스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또 변화를 받아서 선교사로 또 지금 칸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캠퍼스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 또 사회 지도자로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사님. 예, 캠퍼스 사역이 어렵지만 캠퍼스가 살아나야 한국 교회나 이 전체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중간에 딱 껴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살아나면 위도 살아나고 아래쪽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희 학보협은 이제 모토가 물 근원을 맑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캠퍼스에서 아주 이렇게 잘 교육받고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서 이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물 근원을 맑게, 이것이 저희 이제 모토이고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이제 물 근원을 맑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 근원이 너무 이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물 근원을 많게, 그리고 물 근원을 맑게, 이 방향으로 우리 단체들이 쭉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거 선배님들이 이렇게 했던 그 많은 숫자의 경험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네. 지금 학령 인구가 550만 명이나 있습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은 학교를 타겟 삼아 올인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타종교와 이단들은 550만 명이 있다라는 출발에서 시작하고요. 저희는 다음 세대가 없고 감소하고 있다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서 이 550만 명의 다음 세대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생애 첫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학원복음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많은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캠퍼스 선교가 지속되려면 사역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사역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 사역에 소명이 있는 사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에 소명을 받고 또 그런 소원을 품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에게 그 어떤 주님 안에서 좀 너무 비장함 대신에 행복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달 말에 우리 14개 선교단체 신입 간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네. 연합 수련했는데 그 간사님들을 보면은 되게 비장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사역에 뭔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자 하고 뭔가 그 비장함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비장함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그 행복한 그 모습으로 다가갈 때
훨씬 더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려운 가운데 뛰어들었다고 마치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비장함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참여하는 거니까 되게 기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예,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예. 예, 목사님. 네, 저는 먼저 청년 사역의 소명을 받아서 우리 헌신하고 계신 모든 캠퍼스 간사님들께 깊은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캠퍼스 사역은 1, 2년 안에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사랑과 관심, 그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자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영원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CCC 창립자이신 고 김중훈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를 모짜리판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갈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자들은 지금 모짜리판을 일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또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 모금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학생 수의 감소의 좌절감도 있고 또 교회의 무관심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캠퍼스 사역자들이 어제 만난 그 한 학생 한 명 그리고 오늘 기도로 붙든 그 영혼 하나가 사실은 내일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다음 세대의 김중훈 목사님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의 리더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근면합니다. 예, 최세로 목사님. 학원복음화 사역은 씨 뿌리는 사역입니다. 우리 건강한 어른, 건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주고 잘 올려보내는 사역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허무할 수도 있고 당장 열매가 없어서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니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굉장히 좋은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요즘 주식 시장이 이제 코스피 5천이 넘으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네.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투자에 비유한다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가장 멋지고 많이 남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투자는 당장 수익이 나오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경제 용어로는 인내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캠퍼스 사역과 청년 사역,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사역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인내 자본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사실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인내 자본을 투자하고 예. 심지어 그 자본을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예. 그러나 저는 지금 캠퍼스 사역에 대한 이 투자를 할 때다. 정말 인내 자본을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의 인내 자본을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 저는 캠퍼스가 살아나고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보면은 간사님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후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학부교협 단체들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이제 교회 입장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해주고 후원해줘도 그렇게 금방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안타깝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역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내 자본에 투자하는 그런 마음으로 캠퍼스 사역에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캠퍼스 간사들은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사실 사역의 내용은 흘러 보내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캠퍼스 현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 목사님.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 다음 세대도 많이 있고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과 간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 간사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비량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14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전쟁 물자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역자들과 간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격려해 주셨지만 한국교회는 어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후원과 동역의 메시지들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캠퍼스 선교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방향과 과제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새 학기, 전국의 캠퍼스 곳곳에서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